네. 그러면 네. 경환쌤의 낭독에 이어서 매일 밤 아기에게 어, 아기를 재우면서 동화를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북 내레이터처럼 정말 멋진 낭독으로 우리 토토낭의 품격을 높여주는 우리 이지혜님의 낭독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혜님 부탁합니다. 저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글은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릴 글은 김난도 작가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에 나온 나라는 이름의 가면입니다. 감정 노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개의 가면 속에서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인지 알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작가가 전하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이름의 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114를 누르니 생면부지의 여성이 예쁜 목소리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나도 당황스럽지만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저 사람도 딱하다. 얼마나 겸연쩍을까? 정작 애인이나 남편에게는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봤을까? 회사란 참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다. 직원에게 사랑한다는 숭고한 언어를 아무에게나 내놓으라고 한다. 저 상담원이 출근해 자리에 앉으면서 얼굴에 쓴 것은 전화 헤드셋이 아니라 하나의 가면이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객이라면 아무리 무례하고 짓궂은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가면 말이다. 감정 노동의 시대다. 백화점의 판매직이나 비행기 승무원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화가 나도 배우가 연기하듯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무리한 소비자가 자꾸 많아지는 현실에서 정말 어지간한 노동이 아닐 것이다. 요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일을 한다.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 극존칭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전화 상담원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40% 정도가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직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감정 노동의 성격을 띈다. 사회에 나간다는 건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바꿨으며 그 가면에 맞는 감정 노동자로 변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되었다. 자아를 찾아나가고 그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청춘의 의무다. 하지만 만나는 세계가 넓어지면 역할도 많아진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이제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많아진다는 거다. 집에서는 아들, 딸로, 아내, 남편으로, 며느리, 사위로, 또 아빠, 엄마로, 밖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편한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도 그 상황에 합당한 연기를 할 줄 아는 유능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커다란 탈춤판,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가장무도회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이다. 쓰고 다니던 가면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가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되고 자신의 본 모습은 또 다른 가면으로 느껴진다. 모두들 다중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정신질환으로 취급했는데 요즘엔 능숙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역량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자기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는 현대의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고려를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가면은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되고 싶어 하는 자아에 가깝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가면을 때로 가짜라고 믿었다가 때로 진짜라고 믿는 냉소와 진실 사이의 왕복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 나일까? 아니면 깊은 내면에 어떤 진짜 나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가면이고 무엇이 맨 얼굴인가? 사람들은 성격 테스트를 좋아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주고 대답에 따라 당신은 이런 성격입니다 하고 진단한다. 자기 모습과 일치하면 맞아, 맞아 손뼉을 치고 다른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한다. 집요하게 혈액형을 묻는 사람도 있다. A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소심하시군요. 혹은 A형 치고는 적극적이신데요? 하고 진단한다. 태어난 별자리나 사주로, 관상으로, 손금으로, 심지어는 발바닥 모양으로 성격을 짐작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성격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나는 성격 테스트, 혈액형 심리학, 사주 등을 전혀 믿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규정하다는 영어로는 define인데 울타리를 둘러서 한정 짓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을 규정해서 성장과 변신의 가능성에 울타리를 두르려는 것일까? 왜 나조차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가두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가 써야 하는 가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 같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혹은 나는 이래야 하는데 하는 고정된 자아관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가면과 맨 얼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괴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뱀이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자아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벗어야 하는 허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가 써야 하는 가면들을 지켜보는 일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맨 얼굴과 나의 가면을 차분히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가면 바꿔쓰기의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 성장에 걸맞은 더 성숙한 내 모습을 찾고 지켜낼 수 있다.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입을 옷을 고르다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연극의 마리오네트인가? 주인인가? 이상입니다.
아우, 네, 네. 어, 네. 어떠셨습니까, 명숙 쌤? 저는, 조금 가까이, 일단, 선생님. 아, 네. 네. 전 일단 청춘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어, 뭐랄까, 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그 말이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네. 원래 나는 이랬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보다 좀 더 유연하게. 네, 근데 음, 그거를 굉장히, 지은이 멋지게 낭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숙 쌤 어떠셨어요? 너무 다 궁금한데, 네. 여튼, 한 분만. 네, 김숙 쌤. 아, 네. 네.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져들게 빠져, 빠져. 네. 내용도 쏙쏙 들어오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또 발음도 정확하고, 네. 전달을 너무 누구지?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네, 승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달이 너무 잘 돼서, 쏙 네네. 빠져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우리 지혜쌤이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낭독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있고 이런 느낌에서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뭔가, 지혜쌤이 영화를 찍는 배우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바로 전전에 하셨던 경화쌤은 이렇게, 또 우리 만화에서 나온 주선쌤은 안경 끼고 이렇게, 그리고 현아쌤은 표정과 함께 약간 이렇게 아, 자유롭게 하시고, 네. 선아쌤은 자녀분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고,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해주셨고, 창희쌤은, 네, 이렇게 하나하나 화면 넘기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네, 아주 프로다운 그런 느낌. 우리 김숙쌤은요, 하시면서 탁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딱 보시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의 모습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이 캐릭터, 성격, 또 성품, 막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GSM의 낭독을 이렇게 저도 빠져들어서 듣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용이 자꾸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지할 땐 진지하게, 좀 가벼울 땐 가볍게, 대화는 대화대로 탁탁탁탁 그 미세한 감정들 다 살리시면서, 네. 포즈도 또 예술적으로 하시면서, 음, 그녀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온화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거기다가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그죠? 예. 믿고 맡길 수 있는 토토나의 든든한 언니. 네, 우리 임록수 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록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네. 자, 우선 화면 공유하고 읽겠습니다. 음, 음. 제가 읽어드릴 책은 또르의 첫인사입니다. 지금 이게 안 보여요. 뭘 어떻게 남기는 게 어디 갔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음, 네, 됐습니다. 왜 초보가 지금 이렇게 되죠? 네, 또르의 첫인사. 토리고의 말이 그림. 또리는 꼬마 고슴도치입니다. 또래는 깜짝 놀라면 저도 모르게 또르르 하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지요. 부끄러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때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또르는 좀처럼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또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으니 대답했어요. 음, 그러려면 안녕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다. 누구를 만나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고 인사를 해야 해. 또르는 엄마와 함께 곧 인사 연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또르는 콩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릴 것 같았지요. 또르, 앞을 보고 말해야지.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르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어요. 그 뒤로도 또르는 온갖 것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연습을 했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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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지요. 엄마가 말했어요. 또르, 이제 정말 인사를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모두에게 인사할 수 있겠지? 오늘은 혼자서 놀러 나갔다 오렴. 또르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가주머니와 병아리들을 만났어요. 또르는 어떻게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안, 안, 안. 또르는 안만 말하다가 막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걷고 있을 때였지요. 여우가 다가왔어요. 또르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이번엔 안녕만 되풀이하다가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뛰어가는데 눈앞에 커다란 발이 나타났어요. 바로 커다란 곰이었어요. 너무나 큰 덩치에 또르는 깜짝 놀랐어요.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릴 것 같았지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다 보니 또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르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러다 그만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또르야, 꼬마 고슴도치야,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또르가 눈을 떠보니 모두가 또르를 걱정스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 안녕하세요. 전 또르예요. 또르는 가까스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 또르. 이웃들도 인사를 받아주었지요. 또르와 친구들은 한참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또르는 모두와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또르가 또 몸을 또르르 말아버렸네요. 밤송이가 떨어진 것뿐인데. 까집니다. 네, 네. 네, 또르가 드디어 인사를 했군요. 아니, 이제 약간 음성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도, 안, 저보다 더 잘해요. 안, 어, 안녕. 너 진짜로, 네, 아주 진짜 연기의 귀재세요. 저는요, 영숙쌤, 우리 록스쌤이 딱 처음 이렇게 하시면서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일단,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선하다.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좀 지나면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목소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이러고 하시면 또 너무 잘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에 내레이션 부분이 조금 이렇게 과장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저희들 그렇게 하거든요. 멀리 도망갔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담백하세요. 그래서 그런 담백함과 그 연기의 풍부한 어떤 감성이 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네 약간 컨디션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지게 잘 또 저희가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움이 많은 또르가 부끄러움을 이기고 첫인사하는 과정을 정말 실감나게 잘 이렇게 낭독해 주신 우리 록수님 뒤를 이어서 드디어 맑고 밝은 목소리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네 게다가 토토낭 이름도 지어준 우리 토토낭의 총무라고 제가 지난주 말했죠. 우리 최미아님의 낭독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미아님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거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겠습니다. 11장.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던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자 기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유나 추위, 고통, 굶주림 같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찬바람을 피해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배가 더욱 고파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나는 완전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 얼른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입을 것을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허기로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 아내의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는 나를 발견했으나 얼굴을 찡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나에게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방금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그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지금은 생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자한 그림자가 어려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하였으나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나와 나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나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바로 나를 몰아냈다면 여인은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얘기를 하자 여인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인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나는 너무 기뻐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사람이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찢어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문득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배후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으나 나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영혼은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신을 주문했지만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고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외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씀의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어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낭독 마칩니다. 와, 네. 저희 마지막 그 낭독 하시는 순서셨죠? 네네네. 네, 순서는 마지막이고요. 네. 제가 아, 은정님의 은정님. 네, 네네. 네, 네. 맞아요. 와, 네. 우리 미아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전, 전도가 바로 될 것 같은, 네. 전도가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음성이시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뭉클한 감정도 들고, 되게, 목소리가 되게 멋지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신뢰가 간다.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런 느낌까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 아주, 네, 표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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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낭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서울하고 제주 오가는 그런 여정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 못하신 은정님의 어, 녹음 파일을 받았고요. 제가 그냥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PPT를 동영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걸 만들어서요. 네, 일단은 혹시 이제 줌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유튜브 말고 미튜브라고 아시죠? 아, 네, 어, 모르시는군요. 네, 유튜브는 유가 보는 거고요. 미튜브는 미가 보는 거예요. 아이튜브라고 해야 되나? 아이가 본다고 해야 되나? 네, 아, 네. 완전 신세계신데요. 네. 아,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혹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일단은 예, 올려놨고요. 네,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혹시 와,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 예, 공유하시면서 예. 소리 공유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이 잠깐만요. 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나, 자, 공유 중지, 예, 중지를, 공유 공유 중지를 중지하고, 한번 시키시고, 아, 그 네네. 다음에 이제 공유할 때 보면은 예, 예. 이 소리 공유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예, 소리 공유? 맨 공유? 왼쪽에 아래쪽이요. 왼쪽 아래쪽에 소리 공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소리가 어, 같이 공유가 됩니다. 화면 잠깐만요. 공유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예, 그때 이제 올려놓으신 그 화면이 예, 뜨면서 거기 예, 맨 왼쪽 하단에 예, 예. 소리 공유라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거기에 음, 그 소리 공유 왼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공유가 되어요. 하고, 어, 네. 그러면 소리 네. 공유 하셨으면 이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어,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구독을 해야죠, 선생님. 아니, 아직 구독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근데 네, 여기서 네. 제가, 소리가 지금 안 나오죠? 한번 플레이 해줘 보시겠어요? 지금 플레이 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아까 그 소리 공유는 하셨어요? 소리 공유를 제가 어딘지를 아, 못 모르겠어요. 찾으셨어요? 아, 그러면 네네. 다시 이 화면을 공유를 중지하시고요. 아, 네. 예. 중지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화면 공유라고 중간에 그 공유를 누르셔서 공유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럼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요. 예, 예. 네. 누르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뜨나요? 누르자마자 초록색 화면 조그맣게 하나 뜨고, 네. 화면 공유를 이렇게 누르면 예, 예. 그러면 조신혜 선생님께서 지금 예. 채팅창에 유튜브 해주신 아, 거를 예, 예. 예, 클릭해서 조신 제가요? 가수님, 예, 아, 예, 예.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리 나게. 제가 소리 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해요. 저한테는 지금, 아, 채팅창에 제가 지금 일단 채팅창에 지금 옆에, 채팅창에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거를 소리 공유를 먼저 하고, 예, 예, 예. 네. 하고, 멈추고, 네. 멈추고, 네. 내려오고, 다시 하고, 네.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저만 들리네요. 이게 지금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경화쌤이 네네. 한번 해줘 보실래요? 네. 지금, 네. 어, 연탄길 글 그림 이철환 네. 엄마의 뒷모습 종현이네 집안은 너무나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낼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종현이는 수강료를 안 내는 대신 교실에 칠판 지우는 일을 하며 부족한 과목의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종현이는 많은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다.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백목가루를 뒤집어 쓴 채 종현이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망가진 검은 가방, 그리고 빛이 바랜 옷. 종현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종현이는 책을 살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는 시장에 갔다. 그러나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바닥의 자판에 돌아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현이는 눈물을 흘렸다. 종현이는 끝내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종현이는 그날 밤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하얗게 밤을 새웠다. 가엾은 엄마를 위해서. 종현이의 아버지는 종현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종현이 엄마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종현이의 형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운 형을 바라볼 때마다 종현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형은 장애인이었지만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는 일을 했다.
종현이는 엄마와 형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시간이 흘러 수능 시험을 치렀고 종현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종현이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갔다. 그날도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종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전과 꼭 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울며 뒤돌아가지 않고 엄마에게로 다가갔다. 따뜻한 국물도 없이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드시는 엄마의 가난한 어깨를 종현이는 등 뒤에서 힘껏 안았다. 엄마, 나 합격했어. 종현이는 눈물 때문에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엄마는 먹던 밥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 종현이를 안아주었다. 그날 종현이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생선을 모두 내주었다.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현이의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종현이를 태웠다. 형은 자신의 점퍼까지 벗어 종현이에게 입혀주고 시장 사람들에게 종현이를 자랑하며 돌아다녔다. 시퍼렇게 얼어있는 형의 얼굴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종현이 엄마는 그날의 기쁨과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으로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엄마는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했다. 니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무척 기뻐하셨을 텐데 니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심성은 고우셨던 분이니까. 사업에 계속 실패하시고 그놈의 가난이 지겨워서 매일 그렇게 술만 드셨던 거야.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분은 아니셨어. 애미로서 할 말은 아니다만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아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종현이가 어릴 때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다퉜다. 종현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떨고 있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모질게 때렸다. 온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아버지는 끝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말았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던 엄마의 가엾은 뒷모습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 바른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뇌성마비 형의 일그러진 얼굴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이제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일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던 가난을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라고 종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짐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종현이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앙드레 말로의 말을 생각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네. 와, 네. 우리 박명숙 방장님 너무너무 진짜 편집하시고 저희들 네. 읽어주는 것마다 또 이야기 감상해 주시고 오늘 안경도 또 그런데 다 맞춰서 해주시고 앞에 계속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입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에, 네, 어쩜 그렇게 정말 다 영상 만들어주시고, 참 좋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지금은 여기, 네, 안 계시지만, 은정쌤, 이제 같이 수업하면서 아는 분은 아시고, 여기 또, 우리 초대 손님 분은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와, 12주 동안,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네, 어떤 부분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은정쌤한테 또 그런 느낌을 더 받았어요. 와, 네. 아마, 음, 특히, 이제 이 연탄길은 제가 녹음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스토리텔이라는 곳에서, 아니죠? 거기 윌라에 올라와 있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더 잘하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할 때도 제가 진짜 그때 많이 울었는데, 우리 은정쌤이 합격했어 하는데 그 뒷부분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은정쌤, 네, 꼭 다음 시간에 오시면, 네, 전해드려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명숙 반장님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30분 넘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특히 저희는 또 저희의 어떤 낭독회, 그 따시티벌입니다만, 또, 예, 우리 지연쌤 처음 들어오신 줌에서 이것이 무슨 일인고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 나눠봤지만, 네, 지연쌤도 음성 좋으시고 해서 나중에 경화쌤하고 함께 네, 이렇게 낭독도 해보시다가 또, 예, 기회 되시면 저희 반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 그거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했는데, 네. 네. 이상으로 우리 토토낭의 첫 번째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죠?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니 너무 아쉬워서 진짜 한마디라도 근데 우리 지연쌤은 지금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좀 힘드신가 먼저 보내드려야 되려나요? 경화쌤? 네. 어, 그래도 이렇게, 그죠. 저희 12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셨고, 직접 또 해보셨는데, 정말 짧게, 네. 짧게 한마디씩 나누고 우리 헤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화쌤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수업도 빠지고 해가지고요. 근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그, 여기, 강지연님은, 제가 중국어 원서 낭독하는 반에서 한 몇 년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저보다 정말 하루하루 꾸준히 정말 매일 성실하게, 네, 아,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오, 네. 와. 그래서 그 실물로는 사실 중국어로, 처음 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새롭기도 하고 너무 예쁘시네요. 네. 아, 닉네임도 서로 다른 거여가지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중국어로 낭독하시는 거는 얼굴은 직접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음성으로만 하시나요? 그냥 이제 저희들끼리 스터디인데 예, 이제 예. 스터디 진행하시는 분이 매번 이제 어떤 그 중국 원어민 분이 녹음하신 거를 대표로 올려주시고 이제 분량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원서를 보고 그 분량만 한 페이지 정도예요. 그거를 음, 이제 해서 올리는 건데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로 음성은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쵸. 네, 음성만. 네.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네. 중국어 낭독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낭독해 해보시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경화쌤이 아까 하시면서 굉장히 몰입도가 좋으시던데요. 몰입을 싹 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난 진짜 매일매일 한 번씩 읽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그 모니터 딱 켜기 전에 절, 절반밖에 못 읽어봤어요. 근데 어, 읽었는데, 오늘 좀 괜찮네? 뭐 이런 목소리는 좀 많이 잠겼는데,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 괜찮겠다. 네. 저는 그거 어, 하면서 진짜 제가 녹음하고 제가 듣는 게 좀 도움 많이 됐어요. 녹음하고 음. 제가 바로 들으니까 어떤 것들이 잘했고 어떤 것들이 좀 별론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바로 내가 스스로 많이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십니다. 네, 현아님, 현아쌤, 네, 제일 처음에 하셔서, 네, 또 얼떨결에 막 하셨을 맞는 텐데, 게 그죠? 낫다고. 네,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맞길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친구분들 오셨다가 이제 지금 네, 네. 점점 시간이 길어지므로, 네, 다들 네, 여기 에어팟으로 어떠셨어요? 밖에서 듣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나갔다고 아,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아이여가지고 뮤트를 이제 그럼요. 이해합니다. 뮤트를 네, 하고 들은 거라. 근데 다들 너무 잘하셨다고 어, 해달라고 했어요. 다들 어, 네네. 전문가시지만 다들 어, 전문가.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다들 늘 우리 같이 할 때도 느꼈지만 오늘은 유독 지금 현아쌤 말씀대로 다들 너무 잘하시고 다들 매력적이신 느낌이었어요. 현아쌤도 처음에 딱, 네, 아주 처음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 있게 또, 네, 저희 이렇게 초대 손님의 시작도 또 현아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SM. 그녀는 누구인가? 의 주인공. 네. 이 낭독회를 위해서 여기 오늘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읽는 책 중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을 고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하는 부분 딱 그 에센스를 골라서 저희에게 지금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책을 열 몇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맞아. 선생님들이 각자 읽고 계신 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지금 이제 꼭 뽑아서 들은 느낌이라서 이 시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되게 정성스럽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는 게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끌어주신 우리 주혜신 성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회자, 우리 받아주신 박명숙 쌤은 마지막에 또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창희 쌤. 네. 네. 오늘 저도 너무 매일매일 녹음하셔서 과제처럼 올리시는 선생님들 정말 성실함에 늘 제가 반성을 하면서 예, 초급반 때는 좀 많이 성실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다 같이 들으니까 정말 오늘 토요일 밤이 정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비랑 마음이 되게, 또 오늘 또 비가 또 촉촉이 와서 그랬는지 더 감성 폭발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조혜신 성우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토토랑 선생님 동기님들 덕분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급 때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뭐 목소리 봉사할 때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 모두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셨고, 네. 그 낭독봉사, 지금 이 책, 저희 한 분 한 분의 그 책들로 후보를 해서, 네, 그 책으로 봉사 담당자분에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체크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 또 선택해도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주선쌤, 주선님, 네. 어, 손님들도 초대해서 하니까 좀 많이 떨려서 낭독하는 동안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되게 너무 그러셨어요? 떨려졌어요. 어, 근데 어쩜 그렇게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낭독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첫 번째
수업 때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윤동주 시부터 시작해서 뭐 수필, 뭐 희곡, 동화, 구연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했는데 한 주 한 주 진짜 다들 너무 성장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심화반도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찬아쌤, 마이크 열어주시고, 네. 아, 일단은 그 저기 뭐냐 그 네. 남편이 지금 진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요? 네, 남편분이? 남편이 파견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군인인데 아, 그 귀만 귀만 들어오라고 제가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듣고 나가긴 했는데 그 그렇군요. 옆에서 애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이제 30개월입니다. 아, 그 협조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라 그래도 아, 안다고 네네. 근데 참 우리 지금도 하나쌤. 네. 지금도 안 자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네. 아 참, 그래서 아무튼간 그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저도 하여튼 그 애한테 좀 책을 좀 생동감 있게 그 좀 발음을 좀 신경을 쓰면서 언어를 배우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듣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쌤 참 해맑으십니다. 네. 자, 순일쌤. 아름다운 순일쌤. 네. 어, 그, 같은 시간에 지금 다양하신 분들이 나이대도 그렇고 또 사시는 곳도 그렇고, 뭐 이런 모임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 1차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2차는 요 장소 섭외해서 앞 건물 3층에서 치맥으로 네, 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쉽죠. 예. 맞아요. 언젠가는 뭐 그렇게 만날 날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그럼요. 강지연 님도 초대할 테니까 그때 꼭 오, 오시고요. 와우. 네네네. 예. 역시, 네, 우리 나이가 순일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이도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점점 또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전국 어디에 진짜 전 세계 어디에 다 퍼져 계시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싶었고요. 근데 저 또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낭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귀한 시간이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2주 후에는 이제 치맥 장소에서 만나야 될 것 같고, 아, 네, 예, 지연쌤 장소를 섭외해야 초대하겠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하나쌤 또 비행기 타고 나라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록스쌤. 네, 모두들 그냥 다 성장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만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머,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원래 잘하시지만. 네. 네. 그래서 저도 늘 많은 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 듣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사실 토요일은 좀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 앉아있는 게. 맞아요. 오늘도 쉬지도 못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에너지 있게 또 잘 낭독해 주셨고요. 자, 미아쌤. 아,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고요. 어쩜 이렇게 10인 10색으로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었는지 너무 네,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늘 가까이서 읽고 싶다는 마음에서 일단 낭독에 참여해서 하게 됐는데, 12주 동안
네,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단계들 있지만, 이때까지 또 이렇게, 어, 중도 이탈 없이, 뭐, 한두 분 오늘 또 못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다 같이 저희 조혜신 성우님과 저희들 오늘 졸업 낭독회 스스로 자축하고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숙쌤, 마이크 열어주시고, 아, 네, 네, 네. 열렸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게 지금 기초반 졸업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기초반 졸업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아, 이거 김숙쌤 어떡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하시다가, 네. 너무나 다 그 완성도가 높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대로 완성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기초반이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게 어디까지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이제 깜짝 놀라면서도, 어, 뭐랄까, 그만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너무 많이 발전하고 멋지게 표현이 되니까 내용까지도 굉장히 쑥쑥 들어와서 하나하나 내용도 너무너무 이렇게 잘 들으니까 감동도 더 커지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 선생님한테 늘 맞아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나는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맨날 챙기실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예, 감사한 마음이 네. 들고, 아까 이렇게, 음, 네, 맞아요. 우리, 낭독에서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성씨가, 뭐, 네,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다 적용되는 우리 반장쌤이십니다. 네, 네, 김숙쌤 또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성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주 네.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지연쌤도 감동이세요. 네, 오늘 처음 중 들어오셨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못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함께 즐기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정말로 잘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화면이지만 느꼈어요. 네. 지연쌤 또 잠깐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보기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셔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해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지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들으면서 그 정예만 모아서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의미 있었어요. 너무 네. 저에게도 의미 있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엑기스 정수만 다 이렇게, 네, 들을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정말 안경의 그 고난 속에서도, 네, 이렇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해주신 반장님 한 말씀 들으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잠겨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반장을 하겠다고 한 거는 숙제를 꼬박꼬박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맡으면,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긴 했었어요. 매일매일 숙제다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어제 다리가 딱 이렇게 보니까 요 옆에 이게 금속으로 된 거라 이게 땜질로 붙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딱 하면서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나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동안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이거 하면서 이제, 숙제한다고 생각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해낸 적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조금, 어, 내 시간으로, 내가 즐기는 시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기초반 끝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전문가 반에서 우리 뭐죠? 심화반인가? 네. 심화반에서 전문가반 곧 갑니다, 이제. 네. 네, 심화반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맨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조혜선 성우님께도 조혜 신 네, 아우 발음이 네. 성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경이 준 의미가 크네요. 그죠? 네. 자, 저희 모두 오늘 낭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익힌 바가 있었지만 정말 즐겁게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주말 일요일이니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심화반에서 뵙겠습니다. 지원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